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그 와중에 기상이변의 유가와 물가 급등까지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파고는 높았지만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는 그 이상이었는데요. 이에 지난 4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으로 함께 열심히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는데요. 우선 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주요 공정이 대부분 완료됐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끄는 철도가 306km, 고속도로가 117.8km, 국도가 167km나 개통돼 교통과 SOC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해외 건설은 591억 달러를 수주해 지난 4년간의 누적 수주액이 2,274억 달러에 이르는 등 세계 7대 건설 강국으로 급부상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IMO의 최상위 이사국에도 6회 연속 진출하고 인천공항도 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성과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안으로도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요. 보금자리 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임대주택 80만 호, 분양주택 70만 호 등 총 150만 호를 공급하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입니다. 지난해까지 보금자리 주택 공급 물량은 임대주택 28만 8천 호를 포함해서 총 43만 7천 호이며 이 중 5만 8천 호를 착공하였고 시범주거와 유래 신도시 등에서 본청약도 약 11,000호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도권 개발지원구역에서 지정된 보금자리 지구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2,000호 최초 입주를 시작으로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주택의 개념을 바꾼 보금자리 주택에서부터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낡은 규제의 개선과 완화,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개발 등 국토해양부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각종 어플리케이션과 SNS를 통해 공급자 시각의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도 마련됐는데요. 네, 이렇게 지난 4년간 쉴 새 없이 달려온 국토해양부는 올해 희망찬 국토해양,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가 실현을 정책 목표로 서민 생활과 경제 활력, 그리고 안전한 품격을 달성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세부 내용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활기찬 경제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각 산하 공공기관까지 사업비를 최대한 조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규제 완화와 해외 건설 지원,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힘을 더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주거와 교통 분야는 서민의 눈높이와 복지의 차원에서 새롭게 살펴보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갈 계획인데요. 우선 생애 최초 주택자금 지원을 금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고 보금자리 주택 1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 임대 2만 5천 호를 공급하고 이 중 대학생 임대 같은 경우에는 금년 봄학기 이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 외곽 주민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도로나 철도 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고속도로 3개 구간, 국도 35개 구간, 철도 9개 구간을 신규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철도 산업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 운영시장에 경쟁 체계를 도입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작년 대비 10%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품격 있는 우리 국토를 위해 4대강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올해 최대의 국가 행사인 여수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 모든 정책의 주인은 국민들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격려하며 국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데요. 국민들과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 뛰어들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감, 소통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들으려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가슴으로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하는 공감과 소통은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의 조화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정말로 다가가고 기쁨을 주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